요즘 AI 덕분에 반도체 시장이 그야말로 황금기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화려한 성공 스토리 뒤에는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웃으면 다 같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흥미로운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이 AI 시대에 왜 유독 삼성과 하이닉스만 이렇게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AI가 어떻게 반도체 시장을 뜨겁게 달궜는지 그 호황의 모습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비싼 메모리라는 그림자를 들여다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엄청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기발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AI 시장의 판도를 바꿀 다음 전장터는 어디가 될지 그 병목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AI가 만들어낸 반도체 호황부터 시작하죠. 말 그대로 칩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진짜 황금 시대가 열린 겁니다.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메모리 칩 수요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그러니 가격은 당연히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덕분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이 시장의 확실한 주인공이 됐죠. 이 모든 호황의 중심에 바로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참 어렵죠? 쉽게 말해 데이터가 다니는 길, 즉 대역폭을 어마어마하게 넓혀놓은 AI 전용 초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HBM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잔치집 분위기 이면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로 그 비싼 메모리의 그늘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래요. 한쪽에서는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칩 제조사들이 역대급 이익이라며 환호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의 축제가 다른 한쪽엔 그대로 비용 압박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구조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이 비싼 칩을 사서 AI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회사 대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이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아내려고 필사적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름하여 비싼 메모리로부터의 위대한 탈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말 상상도 못했던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즉 칩 자체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효율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하드웨어 쪽 기술부터 볼게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아주 유능한 사서가 도서관의 모든 책을 완벽하게 정리해두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찾든 바로바로 꺼내주잖아요. 그것처럼 컴퓨터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착착 조율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간을 확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기술인데 희소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발상이에요. AI가 다루는 데이터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별 의미 없는 0이나 쓸모없는 정보라는 점, 이걸 희소성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데이터는 그냥 과감하게 건너뛰고 진짜 중요한 정보에만 집중해서 계산, 통신, 저장에 드는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또 다른 놀라운 소프트웨어 기술로는 증류가 있습니다. 이름이 재밌죠? 말 그대로 아주 거대한 AI 모델을 가진 지식의 엑기스만 쏙 뽑아내서 훨씬 작고 가벼운 모델한테 그대로 옮겨주는 기술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마치 교수님 대신 조교가 강의하는 것과 같다. 덩치 큰 원본 모델은 뒤에서 감독만 하고 실제 일은 이 작고 날렵한 모델이 다 처리하는 거죠. 덕분에 훨씬 적은 비용과 메모리로도 원본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산업의 헤게모니, 즉 주도권이 HBM 같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방금 본 증류 기술처럼 효율성을 장악하는 소프트웨어 혁신가들에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다음 기회를 찾죠. 과연 AI의 다음 병목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목이라는 게 AI에서는 특히 더 중요해요. 시스템의 어느 한 부분이 딱 막혀서 전체 성능의 발목을 잡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역설적으로 바로 이 병목을 뚫는 기술에서 어마어마한 효율 향상과 막대한 돈의 기회가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다음 병목으로 지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꼽힙니다. 바로 GPU 네트워킹과 냉각 기술입니다. 요즘 AI 모델들은 덩치가 너무 커져서 GPU 하나에는 도저히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GPU에 쪼개서 담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흩어져 있는 GPU들을 어떻게 하나처럼 완벽하게 연결하느냐는 거죠. 이 GPU들을 잇는 초고속 내부 고속도로 기술, 여기에 바로 다음 골드러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서운 복병이 바로 열입니다. AI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내뿜는 열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버 컴퓨터 전체를 특수 액체에 그냥 퐁당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기술까지 등장했어요. 시스템이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메모리 부족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될지도 몰라요. 자, 오늘 AI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현재부터 앞으로 다가올 기회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AI 기술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